안녕하세요, 덕희입니다. 네, 오늘은 문어 낚시 관련한 영상을 좀 공유를 할까 하고요. 지금 제가 내일 이제 왕등도 돌문어 낚시를 갈 예정입니다. 왕등도로 가서 이제 돌문어를 잡을 건데, 문어 낚시 채비 관련해가지고 뭐 다양한 영상도 있고, 설명 워낙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더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는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뭐 낚시 방법이랄지, 안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경우로 뭐 돌에 문어가 붙었을 때 어떻게 뗄 건지, 안 그러면 후킹 이후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떨어뜨리고 후킹을 잘 해서 이제 끝까지 랜딩까지 완벽히 마칠 수 있는지,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노하우들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좀 준비할까 하고요. 처음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채비 준비부터 시작해서 뭐 애기하고 어떤 액션을 뭐 만들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챔질 그리고 랜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정보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된 걸 가지고 같이 한번 좀 공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내일 사용할 릴은 도요사의 올터레인 2 릴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기어비는 5.6대 1 기어비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 써있죠? 네. 5.6대 1입니다. 네. 합사는 우선 2호 합사 감겨 있는 상태고요. 뭐 합사는 뭐 취향별로 골라서 많이들 다양한 걸 하십니다. 네. 1호 합사부터 6호 합사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입문자이시라고 하시면 좀 얇은 것보다는 조금 두꺼운 거, 뭐 2호나 3호 정도 쓰시면은 뭐 쓰시기에는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은 양축으로 되어 있는 핸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파워 핸들이 달려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이제 챔질 후에 릴링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이게 좀 놓치지 않고 좀 힘을 좀 쓰면서 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 핸들 되어 있는 거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릴을 준비를 해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봉돌 보시면 왕등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0호 봉돌을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40호 봉돌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조류의 세기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 30호 봉돌도 이용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주력으로 사용한 건 40호고, 조류가 조금 세다, 바닥을 찍는 게 40호로는 좀 힘들다 그러면 50호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왕등도 가시면 40호, 30호, 50호 요거를 3개를 보통 위주로 주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0호를 중점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애기 보실 건데요. 저는 우선 제가 내일 가져갈 애기기는 한데 이걸 다 들고 가진 않을 거예요. 네. 애기 수가 되게 많죠. 지금 이쪽에는 보통 이제 나가가지고 쭈꾸미 낚싯대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수평애기라고 하죠. 이런 거 이제 한치 낚시 갈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이런 애기들이고, 내일 주력으로 사용할 거는 이 애기 박스에 들어있는 한 70개 정도 되는 애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애기 박스는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거고요. 제가 제작을 직접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파티션 식으로 이제 구별이 되게끔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든지 다 있는 조그만한 어디 무슨 소에서 다 구매를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음식 담는 통인데, 음식 담는 통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서 파는 이런 파티션들을 잘라서 만든 거고요. 나름 괜찮습니다. 예. 문어 낚시는 기본적으로 애기를 많이 떨구는 낚시이기 때문에, 네, 애기가 많으면 좋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가져가도 실제로 다 쓰지는 못해요. 다 쓰지는 못하고, 섬치기를 계속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쓰진 못하고, 일반적으로 한 5개에서 한 6개 정도 채비를 떨어뜨리니까 한 20개 내외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그날 잘 무는 애기들이나 아니면 좀 반응이 좋은 애기들,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요런 애기 있죠. 요런 애기. 요 애기 요즘 핫해서 한동안 구하기 힘들었던 색동애기. 요런 것들을 들고 우선 가보려고 하고요. 네. 우선 요렇게 애기를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채비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뭐, 채비는 기성채비를 이용해서 문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도래 이용해가지고 이제 채비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파는 기성채비 말고 이제 도래만 가지고 저는 낚시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도래 가지고 이제 그 채비 만드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뭐 많이들 뭐 유튜브나 안 그러면 뭐 다른 뭐 검색 포털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1호 도래, 1호 핀 도래 아래에 이제 그 5 정도 되는 핀 도래를 4개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예. 4개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제 4개를 연결하는 이유는, 하나는 이제 봉돌을 연결하고, 나머지 3개는 이제 애기를 달아서 이렇게 내려보내서 바닥을 이제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면서 액션을 이제 하려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요. 뭐 보통 기호에 따라 가지고 4개를 다 쓰시는 분들 4개를 쓰시고 5개 쓰시고 뭐 개수는 늘려서 쓰면 되는데, 보통은 4개 내지는 3개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애기 수가 아무래도 3개보다는 2개를 쓰시면 조류가 이제 빠를 때에는 저항이 좀 덜하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데 조금 더 낫고요. 이제 챔질을 했을 때 확실히 좀 잘 꽂히고 안정적으로 여러 개 애기의 바늘에 걸려서 올라오는 것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4개 꽂아서 또 3개를 꽂아서 사용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호 핀도레에 이제 5호나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작은 핀도레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채비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애기를 다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고 그냥 핀도레 하나에다가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개의 도래에, 지금 보이시나요? 한 개의 핀도레에 지금 3개 애기가 달려있고, 여기다가 봉돌까지 설치를 하세요. 봉돌도 같은 게, 한 도래에다가. 그러면 이게 바닥에 닿아서 액션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 이상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얘가. 뭐 이렇게 옆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뽕돌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자유로운 액션이 조금 안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도래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도래에 연결을 해서 애기를 연결해 보면 퍼지는 양이 되게 넓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돌에 연결하는 것, 핀돌에 연결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중에 액션을 연출을 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액션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바닥에 대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문어 낚시 하면 문어를 어떻게 유혹을 할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바닥을 대고 살짝 든 상태에서 끌어주는 액션을 합니다. 끌어주다가 스테이를 하고요. 또 입질이 없으면 바닥에서 끌어주고 스테이. 이런 게 입질이 없으면 살짝 들었다가 놓고, 살짝 들었다가 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 문어를 조금 유혹을 해보는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문어가 물겠죠? 문어가 와가지고 문어가 이런 식으로 와서 딱 물 텐데, 대부분 문어를 많이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후킹을 하고 올라오다가 랜딩 중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문어가 설걸렸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어가 이렇게 와서 다리를 하나만 올려도 여기에는 무게가 상당히 갈 거거든요. 쭈꾸미보다 훨씬 더 이제 몸집이 큰 문어가 와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를 잡기 때문에 얘가 바닥으로 지그시 당기는 느낌이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이럴 때 후킹을 해서 당겨가지고 올려버리면 다리가 하나 내지는 2개가 걸린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끝까지 올라오면 랜딩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불안하게 두 개만 걸려서, 두 개에 어설프게 걸려서 올라오다가 문어가 이제 흔들리거나 아니면 릴링이 좀 불안정하다거나 뭐 그런 경우 털려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털려서 나가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설 걸린 상태에서 참지를 해서 올라오다가 이제 문어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다가 문어가 올라타서 당기는 느낌이 들면, 로드로 이제 당기는 느낌이 살 들면 조금 더 라인을 약간 풀어서 바닥에 아예 댑니다. 바닥에 댄 상태를 놔두고 한 1, 2초간 기다리면 문어가 완전히 이거를 덮어 싸게 되는데 그때 후킹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다리보다 면적이 작은 다리가 이렇게 걸려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전체가 덮어가지고 넓은 면적에서 애기 바늘이 있는 방향이 다 걸리게끔 해서 올라오면 아무래도 좀 털리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1, 2초간 대기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나름 그 돌문어가 이제 바닥에 붙었을 때 떼내는데도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어를 보시면 다리 끝에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빨판들이 쭉 나 있는데 이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빨판 구멍들이 커집니다. 앞으로 갈수록, 다리로 갈수록 빨판 구멍이 작아지고요. 실제로 바닥에 붙은 문어를 떼보면 가운데 이게 딱 붙었을 때 여기를 떼내는 게 어려운 거지, 이게 다리가 다 들린 상태에서는 다리 끝에는 빨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들면 바로 딱 들리거든요.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빨판이 넓은 부분에 가운데에 이제 이제 먹는 입이 달려 있는데 이거 애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먹겠다라고 입으로 갖다 대기 위해서 넓은 면적이 이렇게 오겠죠. 오면 빨판이 넓은 부분들이 애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닿는 면적이 작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로드에 힘을 주고 쫙 올리면 빨판이 큰 빨판들이 애기 쪽에 면적에 붙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떼내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스테이를 하는 게 확실한 후킹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외에도 돌문어를 바닥에 붙었을 때 좀 더 쉽게 떼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저는 좀 쉽게 떼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왕등도 가서 낚시를 해보시면 바닥에 붙은 경우가 꽤 있어요. 바닥에 붙은 경우들도 꽤 있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떼내는 것도 어떻게 떼낼 건지, 이제 단순히 로드를 이렇게 잡고 흔드는, 뭐 이렇게 로드를 잡고 흔든다라고 하면 로드 끝이 이렇게 휜 상태에서 흔드는 것보다는 잡고 지그시 들어 올리는 그런 액션이 더 떼내는 데는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왕등도에서 낚시를 하시면 뭐 문어 바닥에서 떼내는 양도, 예, 떼낸 것도 잘 떼내면 조과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애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바닥을 찍고 나면 이렇게 끄는 액션도 하고, 이제 호핑, 점프 시켜가지고 다시 뭐 내려오는 액션, 요런 액션들을 많이 취하고, 채비가 무거워지는 입질이 오면 좀 더 스테이 했다가 완전히 위에 덮어 싸는 걸 잠깐 기다려 준 다음 후킹을 쭉 뽑아가지고 후킹을 해서 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영상을 제가 문어낚시 나가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디테일한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Take our bodies higher and higher.